자, 여러분 보니까 어려운 거는 잘 맞고 쉬운 게 틀리고 그렇네요. 자,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지역의 주택 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우리가 30% 감소했다면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묻는 거죠.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죠? 가격. 분자는 뭐죠? 수요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문제인데, 뭐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자, 중용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평균 몇 프로? 15% 인상됨에 따라 수요량은 30% 줄어들었죠? 30% 15% 나누니까 얼마?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탄력성 한번 또 냅니다. 중요하잖아요. 자, 18번.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보면은 가격이 몇 프로?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배수죠. 그래서 개념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2일 때, 그럼 공급이죠. 자, 2번은 공급에 있어서의 이 가격 탄력성을 묻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또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가죠? 분모로.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죠. 요 값이 얼마다? 2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2일 때 가격이 몇 프로? 10% 상승한대.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얼마? 10%에 1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 뭔다? 증가하죠. 20% 증가한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뭐죠?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자, 여러분이 오늘 배웠죠? 수직선, 수평선 나올 때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해요. 그럼 이전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는데,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은 뭐죠? 불변. 그래서 있잖아요. 수직선이 나오면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불변. 4번 질문 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묻는 거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뭘로? 분모로.
그래서 소득은 분모로,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갑니다.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죠. 자, 값이 1 미만이면 하급제. 하급제에 또 왔다 갔다 하셨나? 네. 자,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열등제라고 하죠. 열등제.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량이 우리가 줄어드는 상품 열등제. 열등제를 우리는 하급제. 열등제가 하급제. 오늘 배우셨잖아요. 얼마 못 가는가? 1 미만이 아니라 화살표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보다 작지. 1 미만이 아니라 0보다 작아야 돼. (4번) 정답. 1이 아니라 0. 자, 5번.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보다 탄력적이 되므로 탄력성의 값도 커지죠. 예. 자, 그래서 4번이 이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1번 답하신 분도 꽤 많고요. 예? 3번, 5번도 비슷하네요. 자, 19번.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습니다. 자, 이때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변했죠? 10% 변할 때 수요량은 몇 프로 변했다? 30% 변했다. 그럼 얼마? 3.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이다. 맞죠? 3인데 3은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자, 2번에 탄력적. 또 맞는 지문. 자, 탄력적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대체제가 비교적 뭐다? 많다. 비교적 많으면 탄력적. 이게 3번 설명. 탄력적일 때, 4번 설명에서 탄력적일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뭐죠? 완만한 형태. 완만한 형태가 될 때 우리는 탄력적. 여러분, 탄력적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뭐를 기억해야 하냐면요. 또 가격의 변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수요량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뭐가 된다? 탄력적. 이것도 우선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판매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 요거죠. 자, 여러분이 총 수입은,
총 수입은 가격에 뭘 곱한 거죠? 수요량을 곱했는데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자,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 이 면적이 지금 총 수입이야. 총 수입인데 가격을 하락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증가했어요.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노란 면적이 총 수입인데 이 면적은 빨간 면적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 인상시키는 게 유리하다. 인상이 아니라 인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인하해야 총 수입이 증가하죠. 5번 정답. 여러분 19번 이런 문제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상당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갑니다. 어떤 지역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역 거주 주민의 평균 소득이 10% 증가하면 주택 수요량은 소득 증가 전에 대비해서 5% 증가한다. 자, 뭐를 묻죠? 또 소득을 묻죠.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습니다. 자,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죠? 10% 증가하면은 수요량도 몇 프로? 5% 증가했다. 자, 우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얼마? 0.5. 0.5는 0보다 크죠. 아까 1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0. 0을 있을 때 무슨 상품? 이것은 정상제다. 이때의 주택은 정상제입니다. 정답 5번 정답. 여러분 소득 나오면요 1번, 2번, 3번이 답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소득이라면 1, 2, 3번 답이 나와서는 안 돼요. 자, 21번. 이런 거 틀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21번은 또 맞춘 사람이 엄청 많아요. 21번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 또. 여러분 시험에 19번 중요하거든요. 아까 18번, 19번, 21번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8번도 중요하고 21번도 중요하죠. 이런 거. 22번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인데, 자, 가격 탄력성, 주택 가격 변화율. 자, 주택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여기 얼마? 3.0. 소득 탄력성,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 자, 항상 이렇게 공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2.0예요. 근데 문제는 소비자의 소득과 주택 가격이 모두 10% 뭐 했다? 상승을 했어요. 모두 10% 상승했을 때 주택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겠느냐. 자, 첫 번째에서, 자, 여러분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주택 수요량은 10%에서 3을 곱해주니까 30% 뭔다? 줄어들어요. 첫 번째는 주택 수요량이 30% 줄어들고, 두 번째에서 주택 수요량을 갔는데
여기 0보다 크면 뭐죠? 2.0는 0보다 크니까 정상재. 정상재일 때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뭐다? 증가하는 상품. 그래서 주택 수요량은 10%에서 1을 곱해주니까 20% 뭐 한다?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30% 줄어들었고 여기는 20% 늘어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주택 수요량은 몇 프로? 우리는 10% 뭐 한다?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주택 수요량은 10% 감소한다. 2번 정답. 여러분 본시험 가면 이런 21번 이런 문제가 난이도 상이에요. 상. (22번) 문제로 갑니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득이 나오면은 뭐죠? 소득이 나오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데 소득이 몇 프로? 10% 증가. 자,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은 몇 프로? 3% 증가했다. 자, 여러분 계산 문제도 혹시 낼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하고 있죠. 자,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뭐가 돼? 플러스 10분의 3이니까 0.3. 0보다 크죠?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무슨 상품? 정상재. 그래서 기억은 정상재. 자, 또 소득이 10% 감소하다. 자, 소득이 이번은 또 소득이 10% 뭐 한다? 감소. 소득이 10% 감소함에 따라 수요량은 몇 프로? 20% 뭐 한다? 증가하는 경우. 자, 우선 또 화살표의 변동 방향을 봤더니 반대로 변동하죠. 반대로 변동하면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20% 10% 하는 게 2. 마이너스는 0보다 적죠. 무슨 상품? 열등제. 하여튼 소득이 나오면은 소득 탄력성인데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야 돼. 뭐 대체제, 보완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열등제. 정상제, 열등제. 2번 정답. 만약에 계산 문제 나오면 여기 뭐 플러스 0.3,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 (23번) 어떤 지역에서의 시장 공급량은 300이다. 자, 여러분 시장 공급량은 300. 300이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공급 곡선은 QX는 300 고정되어 있다. 자, 토지의 시장 수요 함수가 시장 수요 함수 Q1D가 500-2P 500-2P에서 450-2P 500에서 450으로 했으니까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에 Q2D가 얼마? 450-2P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최초의 균형. 요건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요거는 뭐죠? 새로운 균형인데 수직선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최초의 균형일 때. 자, 최초의 균형.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수요량은 얼마냐면 500 마이너스 2P, 공급량 300은 같다. 자, 마이너스 2P가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P가 되고 500에서 300 빼면 얼마죠? 200.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100이 되죠. 그래서 균형,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의 균형 가격은 100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얼마? Q2D와 QS가 서로 같은데 Q2D 요거죠.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수요량은 450 마이너스 2P, 공급은 변화가 없죠. 300 넘어가면은 플러스 2P는 450에서 300을 빼니까 150,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75. 균형 가격은 얼마죠? 75. 그래서 균형 가격은 100에서 75로 얼마만큼? 25만큼 하락을 했죠. 얼마만큼 하락하는가? 얼마만큼? 25만큼 하락. 1번 정답. 24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1번은 작년에 출제했었죠. 1번 지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죠. 거래량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도 출제했으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할 때 이게 최초의 뭐다? 최초의 균형이에요. 근데 수요도 뭐다?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해?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표시예요.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이전보다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상승해요. 수요가 증가했더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해요. 가격 하락하니까 화살표가 밑으로 가는 건 가격 하락하는 거, 위로 가는 건 가격 상승하는 거,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하여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빨간 파란 만나는 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해요. 하여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해요. 근데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은 수요의 증가폭에 따라 상승폭이 달라지죠.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증가에 따라 하락폭이 달라져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지금처럼 뭐일 수 있다. 지금처럼 불변일 수도 있고 수요의 증가폭이 크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공급의 증가폭이 크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그거 출제했어요.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인데 수요 공급 증가폭에 따라 가격은 달라져요. 1번 맞는 질문. 2번 수요가 감소하면은 뭐가 되죠?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부동산 가격이 뭔다? 하락을 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할 때. 자, 3번 지문에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진데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항상 감소하는데 문제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뭐다면 작다. 수요의 감소가 뭐보다 공급의 감소보다 작아요. 그러면서 가격은 상승하지. 공급의 감소폭이 크죠? 자, 4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요거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가, 여러분, 이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면, 공급의 증가폭은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이 폭이 크면 균형 가격은 하락합니다. 상승해라. 맨 끝에.
부동산 가격보다 하락한다. 4번 정답. 수요가 증가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네, 25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부동산의 수요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하니까 1번은 당연히 틀렸죠.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무엇을 의미한다?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근데 이제 유효 수요가 이제 중요한 거죠.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지만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죠? 지불 능력도 있어요. 이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모두 갖춘 수요가 유효 수요. 그래서 1번 틀린 질문. 뒤에 만자 조심해야죠. 건축비 하락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을 왼쪽에 아니라 우측,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왼쪽에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 2번 틀린 질문.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수요 곡선 자체, 여러분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그러면 혹시 25번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본 시험에. 예, 여러분 25번 정도 수준 내요. 본 시험에. 10월달 이 정도 수준 낸다고요. 25번.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의 개발을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내면요 또 헤매는 거야.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야. 가격 탄력성이 작은 건 뭐? 비탄력적. 수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하면은 클수록 하면 탄력적.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최초의 균형. 자, 공급이 증가한다.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약간 증가해. 증가폭이 미미해요. 근데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은 낮게 하락하지만은 이거는 거래량은 훨씬 크게 증가합니다.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뭐다? 커지고 하면 안 돼. 뭐? 더 작고 균형 거래량 증가폭은 작아진다가 아니라 더 커진다. 뭐보다? 탄력적보다. 틀렸지. 5번.
진짜 시험에 많이 냅니다. 5번 지문. 이거 아까 했잖아요. 이거 원래 출제 예상된다고. 이런 형태로 출제할 때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본 시험에. 옳은 거 5번이잖아요. 아니 비탄력 쪽에서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지고 거래량 더 작아지지. 균형 거래량. 옳은 거 5번. 자, 작을수록은 비탄력적. 요 그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5번) 정답. 저라면요 이런 형태로 냅니다. 어려워요? 여기 25 왜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시험에 이렇게 내는데. 자, 25번은 진짜 소화 잘 해둬야 될 문제. 자, 26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 자재의 가격은 또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가 상승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맨 끝에 공급이 증가만 되고 공급이 감소한다. 1번 바로 정답. 2번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 여러분 개발 행위의 허가 기준과 같은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니까 신규 건설이 침체될 수 있다. 토지 공급이 안 되니까 신규 건설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은 일반 경기의 조절 수단이 될 수 있다. 맞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제도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여러분 무주택자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니까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니츠의 임대주택 사업 허용 조치는 임대자 주택사업 자금을 투자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스테이 같은데 보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뉴스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니츠 자금에 투자합니다. 옛날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했어요. 뉴스테이를. 자, 27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각 국면 중 회복시장. 자, 회복시장인데, 자,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인데, 이 회복시장 여기의 특징과 거리가 가장 먼 것. 건축 허가 신청 건수 뭐 한다? 증가한다. 어떻게 돼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증가하죠. 공실률 뭐 한다? 공실률 공가율 감소하고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투기적 요소 개입되죠. 또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상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가 상승하는 국면이니까. 그리고 후퇴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분 후퇴 가능성을 내포한다. 어디? 후퇴 가능성 상향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해요. 그래서 맨 5번은 무슨 시장? 상향시장에서 나타나는 설명입니다. 5번 정답. 그리고 회복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기준 가격이 되거나 저점에 있을 경우에는 하한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환산이 되고, 여기는 뭐죠?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 매도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뭐가 된다?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28번 문제. 순환 국면별 부동산 경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하향 시장에서는 경기의 회복을 이렇게 가니까 경기의 요 회복을 예상해서 착공량이 많아진다. 틀렸지. 하향 시장에서는 경기 후퇴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최소, 착공량도 최소, 많다가 아니라 최소. 1번 정답. 상향시장에서는 매도가 줄고 매수자는 많아지죠. 매도자 시장이 형성. 자, 후퇴시장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된다? 상한,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상한선이 됩니다. 옛날에 이거 25에는 하한으로 출제했습니다. 후퇴시장에서 중개사는 여기서는 누구? 매도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고 매수자는 뒤로 거래를 미루니까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 뭐를? 매수자가 중시됩니다. 안정시장은 이 네 가지 시장 어느 시장 국면에나 존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경기의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어느 시장 국면에나 존재가 가능하다. 1번 정답. 자, 29번 이런 걸 시험에 냅니다. 시사상식으로. 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일 경우에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두 고른 것. 이런 거는 출제원이 정부의 아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럴 때만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율을 인상을 하면은 과열 국면일 때는 뭐 해야 돼? 공급은 시차가 있어서 그건 장기 대책이고, 지금 과열 국면이니까 과열 국면을 뭐 해줘야 돼?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뭐 해야 돼? 줄여야 돼. 과열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줄여야 돼. 공급은 장기 대책이고,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양도소득세율을 인상을 한다든지 관련돼 있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 분양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분양가 상한제 뭐 해야 돼? 우리는 실시하잖아요. 과열 대책을 볼 때 보통. 그래서 니은은 관련이 없고, 이 두 번째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뭐 1년에서 뭐 3년, 5년 확대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죠. 아파트 청약시에 재당첨 제한 폐지하면 안 되지. 재당첨 제한을 강화를 해야겠지. 담보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 축소가 되면은 대출금이 줄어들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2번 정답. 그래서 하여튼 과열 국면을 진정을 해서 수요를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뭐 해줘야 돼? 안정시켜야 돼요. 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출제하는 문제예요. 자, 30번. 다음 제시된 조건 하에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인데
탄력성을 물었습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1. 공급은 요거 얘기네. 수요와 공급 중에 요게 A. A 그림을 그리면 요거. A 그림을 그리면 요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1.1이니까 탄력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니까 뭐다? 비탄력적. 그림이 요거지 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우리는 불균형 상태가 시간의 경감에 따라 점점 뭘로 들어간다? 균형으로 들어가는 이 형태는 무슨 형태? 수렴형. 수렴형. A는 수렴형. B는 2번은 이런 형태. B는 수요는 이렇고 공급은 이렇다. 자, 공급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죠. 얼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1.3.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0.9. 비탄력적.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불균형이 점점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균형으로 접근해지지 않죠? 이런 경우는 뭐죠? 발산형. 자, 탄력성 갖고 문제를 묻는 겁니다. 올해 출제 만약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순환형은 어떤 경우? 순환형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똑같은. 그래서 1번 정답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론하고 민법만 하는 것 같아.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제3장 시장 공간 구조 이론인데 여러분 앞에 총론에서 3문제 그리고 경제론에서 한 7문제 정도 해서 한 10문제 내고요. 그리고 시장 공간 구조에서 20문제에서 30문제 출제. 여러분 앞에 거 안 하면 잊어버려요. 계속 이렇게 쳐야지. 예? 누가 똑같이 내요? 똑같이 안 내지. 아, 그건 상식 아닌가? 똑같이는 안 내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